자, 하루아침에 사기에 연루된 금은방 주인의 억울하고도 황당한 사연이 있습니다. 백다의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시죠. 지난해 3월 한 금은방을 운영하는 주인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. 약 600만 원어치의 금부치를 사고 싶다는 손님은 곧바로 주인의 계좌로 입금했고 신이 난 주인은 20돈 상당의 금팔찌를 내주었습니다. 그런데 손님이 가고 나서 얼마 후 경찰에서 의문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. 사장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. 믿을 수 없는 경찰의 얘기에 깜짝 놀란 주인.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? 자, 이 갑작스러운 경찰의 범죄 연루 전화. 아무래도 600만 원어치의 금부치를 사갔다는 그 손님이 좀 의심스러운데요. 네, 이게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일인데요. 거래 과정 자체가 뭐 특별하거나 뭐 이상하거나 이러진 않았다고 합니다. 30대 남성이 금은방에 와서 팔찌를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현금으로 입금을 할 테니 대신 계좌번호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. 이 남성은 600만 원을 금은방 사장님한테 입금을 했고 사장님은 금팔찌를 이제 내줬는데요.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건 이제 이 남성이 이 가게에서만 금을 산 게 아니라 이 일대를 돌면서 한 달 동안 5,100만 원어치를 사들인 거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저 남성 정체가 뭐예요? 그렇죠. 이상해 보이죠? 보이스 피싱범입니다. 아하. 이 사람이 보이스 피싱범이고요. 경찰이 이제 이 사람을 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하고 이 조직들은 이 근처에서 계속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서 금 보석 같은 것들을 사들이고 챙긴 것으로 좀 드러났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금팔찌 세탁. 아, 이게 어떤 수법인 거예요, 소장님? 네, 참 머리가 좋아요. 저 이 수법을 제가 막 뭐라는 곳으로 연구했어요. 예, 예. 네, 그러니까 금을 사고 싶어요. 계좌를 주시면 송금할게요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계좌를 주잖아요. 그리고 금도 이제 돈을 보내면 금을 주잖아요. 근데 돈을 보냈어요. 근데 돈을 보낸 게 이 금을 사고 싶어요라는 사람이 자기 계좌에서 보낸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계좌에서 보냈는데 그 어떤 사람이라는 분이 바로 피해자인 거예요. 그래서 그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 금은방 주인의 계좌로 돈이 옮겨졌는데 그럼 이 피해자는 도대체 왜 돈을 옮겼느냐? 예. 네. 그러니까 딸이 엄마한테 전화인 척해서 엄마 나 지금 휴대폰 액정이 깨져갖고 지금 빨리 보험 처리해야 되니까 이 휴대폰 뭐 앱을 깔아서 뭐를 해서 막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딸인 줄 알고 이 부모님이 깔았다가 금융 정보를 다 도난당한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피싱을 통해서 빼앗은 돈은 금은방 사장님한테 계좌로 싸서 넘어갑니다. 계좌로. 자기는 금부치를 받고 튀고. 그러니까 금부치를 뭐 당장 현금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금이야 뭐 언제 어디서든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보이스피싱범들이 최근에 단속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사람들도 다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받느냐가 가장 힘든 일이 돼버렸어요. 그렇죠. 그리고 휴거책. 그러다 보니까 휴거책들이 현금으로 막 만나서 직접으로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하고 있다가 그것도 저희 사건 반장에서 그렇죠. 길거리 잡히는 거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? 예. 이제는 찾다가 이런 방법을 또 찾아낸 거야. 이 좋은 머리들을 가지고 왜 이 그러니까요. 범죄에 쓰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 바람에 결국에는 이 금은방 업주분들도 지금 피해를 보게 생겼고 당연히 보이스피싱 이 자기 그 금융정보 빼간 분들은 또 피해를 보고 이중 피해를 낳고 있는 거예요 또. 그야말로 이게 세탁을 한 겁니다, 진짜. 예. 자,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. 무슨 잔머리를 쓰든 결국은 잡힌다는 거예요. 네, 이 남성은 범행 3개월 만에 검거가 됐는데요. 그 과정도 사실 쉽진 않았다고 합니다. 잡히지 않으려고 경찰과 도로에서 추격전을 벌인 건데요.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 4대를 잇따라 다 박았다고 합니다. 아하. 그리고 그제서야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. 자,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? 자, 두 가지 범죄가 될 것 같아요. 사기, 특히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하고 지금 도망가는 과정에 재물을 손괴했죠. 특수 재물 손괴죄 등이 적용이 됐습니다. 특히 사기 범죄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이긴 한데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금은방의 운영자들이 아주 선량한 피해자들이 다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본인들이 물어줘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서 경찰 검거 피하려고 하다가 다른 자동차까지 파손을 했던 것.
상당히 죄책이 무겁다고 하면서 실형인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. 자, 여기 양 변호사님, 이 사건에선 2명의 피해자가 있어요. 처음은 그 돈을 입금한 예, 진짜 그 피싱 피해자. 예. 그리고 아니 난 돈을 받고 그냥 금부치를 넘겨줬을 뿐인 그 금은방 주인. 예. 자, 그런데 그 피해자분들한테 금은방 주인님이 돈을 물어줘야 됩니까?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해요. 사실은 어쩐 왜냐하면 거야. 이제 모르겠어요.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금을 사려 온 사람이 양지라는 사람인데 돈은 박상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들어왔다라면 예. 업주분에게 민사상 과실 책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어떻게? 그러니까 돈을 빼앗긴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돈을 또 찾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100% 그렇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만큼 좀 누구에게 이 돈을 그럼 찾아야 될까부터가 물론 그 잡힌 범인에게 회수하는 게 맞지만 예. 그거가 원만치 않게 될 경우에 또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좀 더 확인해 보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좀 피해가 좀 이중으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. 아이고야, 참 별.